자,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팩토리 메소드 패턴, 그러니까 갱4의 그 분류된 패턴은 아니지만,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 복잡하면 그 복잡한 부분을 별도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추상화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 그렇죠? 요 부분이 향후 병렬 소지가 많은 부분이죠. 새로운 종류의 B자들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런 패턴을 안 배워도 당연히 이렇게 함수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밑에 있던 그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 중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걸 구분해 내야 되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추상화해야 되는 방법을 써야 되겠고, 추상화는 abstraction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함수를, 그 부분을 함수로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로 떼어내는 거고, 이 함수를 우리가 여기다가 두지 않고 새로운 함수를, 클래스를 만들어서 보통 이런 객체를 생성하는 것들을 팩토리라는 이름을 쓰는데 거기다가 이 함수를 옮겨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쉽게는 그냥 P자 팩토리를 굳이 요 P 클래스의 객체를 굳이 생성할 이유는 없죠.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스태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거를 별도 클래스로 구현하는 거죠. 별도 클래스에. 여기다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오더 피자 안에다가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한다고 해서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객체들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복잡해. 그리고 그 생성하는 부분이 내 프로그램 내 여러 곳에서 쓰여요. 그럼 당연히 반복적으로 그 파트를 거기다가 넣게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었을 테죠. 그리고 보통 그 함수는 어떤 상태를 활용하는 게 아닐 테니까 스태틱 메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패턴을 안 배우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전략 패턴까지를 왜 이러놨지? 저장 안 해서 그렇구나. 전략 패턴 쪽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서 이름이 똑같아 버리네. 할 수 없다.
이런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고 이제 피자 스토어에 private pizza factor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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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요 코드는 그냥 우리 수업 그 노트에 있는 코드인데 어쨌든 이제 진행된 과정은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생성과 관련된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여기에 스위치문이 들어있었고 그 스위치문이 들어있던 거를 거기가 베리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함수로 떼어냈어요. 그리고 함수를 떼어내니까 거기를 이 클래스에 같이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 생성과 관련된 것들을 별도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고 별도 클래스 만든 것을 좀 더 유연성을 높이려고 하면은 해스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생성하는 거를 바꿀 수 있게끔 시행 시간에 혹시 다른 팩토리로 바꿀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피자 팩토리를 인터페이스랑 피자 팩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new simple pizza factory 왜 일어났지? 여기다가 implements pizza 팩토리를 구현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애를 뭐라 그래요? 팩토리 오브젝트 스태틱 메소드가 아니라 일반 메소드 구성되어 있는 팩토리 생성하는 메소드를 가진 객체를 팩토리 오브젝트 또는 심플 팩토리 패턴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갱어4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거보다도 바로 전 걸 더 많이 써요. 바로 전 게 뭐죠? 스태틱한 생성 메소드. 그러니까 어떤 생성 과정이 복잡하니까 그거를 메소드로 만들고 보통 이 생성하는 메소드는 어떤 상태를 필요로 하는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스태틱 메소드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피자를 하나 추가해도 이제는 바꿀 건 여기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피자를 또 생성해서 오더해도 고르곤졸라. 어디 잘못됐다. 뭐를 추가하든. 그래서 내가 원하면 나는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종류의 피자들을 생성하는 피자 팩토리를 만들어서 쓸 수 있죠. A 지점에서는 이런 것들, B 지점에서는 이런 것들. 그러려면은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다른 건 그대로 간 상태에서 이 팩토리만, 메소드만, 객체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에서 스트링 쓴 거는 별로다. 열거형 쓰는 게 더 좋다. 타입 세이프한 측면에서는 그거 하나는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올려드렸던 거에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바꿔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빨리 간 것 같긴 한데 그 이게 형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화한 게 있고 별도 클래스 스태틱 메소드를 구현한 게 있고 전략 패턴처럼 활용한 게 있어요. 헬스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구현해 봤어요. 알겠죠? 그냥 처음에 거기다가 모든 내용 다 넣어놓은 거. 그랬더니 그 부분이 계속 바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함수화했고 그 함수화된 거를 별도 클래스로 옮겼고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략 패턴처럼 해석 관계로 할 수 있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전략 패턴처럼 생성할 때 디펜던시를 넣어줬어요. 심플 팩토리로. 요거를 뭐라 그래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그러죠. 컨스트럭터. 그래서 디펜던시 인젝션. 그래서 실제 이제 피자 스토어라는 코드를 보면 얘가 의존하고 있는 거는 추상 타입밖에 없어요. 피자라는 추상 타입, 피자 팩토리라는 추상 타입.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자 팩토리 2는 피자 스토어가 abstract 클래스가 되면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코드예요. 여기가 abstract 돼 있어요. 여기서 얘가 왜 프로텍트일까요? 밖에서는 테스트하는 코드는 똑같은데 아까랑 오더 피자만 불러야 돼요. 그렇죠?
크리에이트 피자라는 거를 밖에서 피자 스토어 밖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메소드예요. 사용할 필요가. 피자 스토어였어. 피자 스토어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뭐만 부르면 돼요? 오더 피자만 부르면 돼요. 피자를 주문만 하면 돼요. 피자를 생성하는 것은 가게 안에서 해야 될 일이지 밖에서 생성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크리에이트 피자. 얘를 퍼블릭으로 하면 어떻게 돼? 퍼블릭으로. 그러면 이 메소드를 어디서 쓸 수 있어요? 밖에서 쓸 수 있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게 cpp 뿌리면 프로텍트드 해주면 다른 데서 못 쓰니까 좋은데 자바는 프로텍트드 해도 어디서 쓸 수 있어요? 자식뿐만 아니라 같은 패키지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한적이지만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 자식들에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재정해야 되죠. 재정이 하려 그러면 프라이빗은 재정이 못해요. 그렇죠? 프라이빗한 메소드는 자식에서 재정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퍼블릭이나 프로텍트드여야 되는데 퍼블릭이나 프로텍트드 한 이유는 뭘 강조하기 위하면 요 메소드는 밖에서 쓰는 메소드가 아니다. 우리가 안에서만 쓰는 메소드는 주로 프라이빗으로 해주면 좋은데 이제 자바에서는 또는 다른 데서는 프라이빗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 재정이 해야 되는 메소드니까. 그러면 프로텍티드 해야 되는 거죠. 프로텍티드 해야 되는데 자바는 cpp라고 좀 다르게 프로텍티드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바에서는 프로텍티드는 자식뿐만 아니라 같은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들한테도 오픈이 되어 있다. 그 점이 한간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가 있죠. 생성하는. 원래는 이제 이 이름들이 책에 보면 뉴욕 피자 스토어는 여기가 뉴욕 치즈 피자를 만들어야 되겠고 뉴욕 포테이토 피자를 만들어야 되겠고 시카고 스토어에서는 여기서 시카고 치즈 피자를 만들어야 되겠고 여기서 시카고 포테이토 피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어가 있는데 얘는 이런 애들을 만들고 얘는 이런 애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거, 시카고 거.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핵심은 요거 파이널, 요거 프로텍티드. 요게 파이널이고 프로텍티드. 그리고 요 메소드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레임워크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만 쓰라는 게 되어 있고 자식에서는 요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요 순서대로 요대로 써야 되고 프레임워크예요. 이런 걸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질문. 심플 팩토리, 그 다음에 팩토리 메소드, 패턴. 이 두 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질문이 없으면 간단하게 다음 예제. 세컨드 피자 앱. 피자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가 쓰여요. 재료가 쓰이는데 빵, 그리고 치즈의 종류, 그리고 토핑으로 들어가는 베지터블, 야채, 그리고 해산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제에서는 뉴욕에서 쓰는 재료랑 시카고에서 쓰는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이런 종류를 써야 되겠고
시카고에서는 또 다른 종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ensuring consistency in your ingredients. 그러니까 사용하는 어떤 재료들,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요소로 제한이 돼야 돼. 뭔가 쓰려 그러면 어떤 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요. 근데 요걸 만들 때에는 A라는 부품이 쓰이면 A1이라는 부품이 있으면 A2라는 게 써야 되고 A3가 쓰여야 돼. B1이 쓰여지면 안 돼. 이제 이런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 abstract factory예요. abstract factory. 그러니까 abstract factory는 factory method pattern은 한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abstract factory는 한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들을 생성을 해줘요. 근데 아무나 생성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된 거를 생성하게끔 제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즈, 뉴욕 스타일 치즈 피자를 만들 때 인그리디언트 팩토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인그리디언트, 그 재료 팩토리를 넣어주면 여기서 크리에이트 치즈, 뭐 크리에이트 베지터블 뭐 이런 걸 부르면은 뉴욕에 맞게끔 딱 생성해 주는 거예요. 제한시켜서. 그거를 abstract factory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다 더 큰 프로덕트를 만들 때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늘 함께 쓰여야 돼. 프로덕트 B2랑 프로덕트 A1은 같이 쓰면 안 돼. 그랬을 때 요 어떤 일련의 객체들, 의존하는 일련의 객체들을 함께 생성되게끔 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abstract factory다. abstract factory. 그러니까 abstract factory는 요 생성하는 메소드들이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갖게 돼요. 여러 개를 갖게 되고 요 하나의 팩토리에서 요런 프로덕트를 얻어내면은 이 애들은 뭐랄까 다 호환이 되는 같이 써야 되는 부품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결합해서 더 큰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얘를 만들 때는 뭐 요런 걸 쓰고 또 저를 만들 때 요런 걸 쓰면은 그런 것들을 쓰게끔 그거를 추상해 주는 것이 abstract factory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딱 여기서 이제 한 종류씩 뭔가를 골라가지고 얘한테 지정해 주면 얘를 이용하면 딱 그 재료들만 나오게끔 되는 거죠. 그 재료들을 같이 써야지만 시카고 피자가 된다 그러면 시카고 피자는 thick 그리고 레지노 치즈를 쓰지 않고 시카고에서는 모짜렐라 치즈를 쓴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카고에서 쓰이는 시카고에서는 이런 종류의 해산물 쓰고 뭐 뉴욕에서는 오징어 쓰이고 뭐 여기는 새우 쓰고 뭐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를 쓰게끔 그거를 이렇게 그룹핑 해주는 거예요. 그룹핑해서 걔네들만 나오게끔 해주는 게 abstract factory입니다. abstract factory. 이런 theme 같은 것도 있잖아요. light theme, dark theme이면 dark theme을 만들 때 뭐 쓰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dark theme, abstract factory에서 얻어내면은 다 검정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light theme에서 뭐 버튼을 달라든지 뭘 달라 그러면은 그 맞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죠? 테마별 팩토리를 만들 수 있죠. 테마별 팩토리 만들면은 서로 잘 어울리는 것들을 하나의 팩토리를 만들면 내가 끄집어내면 어울리는 것들만 나오는 거지.
여기서 다크심에서는 버튼을 만들면 검정 바탕에 뭐 글씨, 여기는 하얀 바탕에 글씨 이렇게든 하는 거죠. 여기서 버튼 달라 그러면, 여기서는 뭐 텍스트박스 하려 그러면 하얀색에 글씨, 여기는 검정색에 하얀색 글씨, 뭐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어떤 theme 팩토리를 쓰냐에 따라서 맞는 거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Abstract Factory. GUI 개발할 때 이제 많이 쓰인다. 플랫폼 종속 컴포넌트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팩토리에서 다 얻어내면은 그 플랫폼 루크필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얻어내가지고 쓰는 거죠. 조합해서. 관련 있는 객체들이 함께 사용돼야 될 때 이제 이 Abstract Factor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isA를 이용하는 거고, 얘는 당연히 hasA를 쓰는 거고요. 얘는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여러 객체, Abstract Factory 여러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새로운 프로덕트 생성이 필요하면은 수정이 불가피한 거죠. 요 팩토리 자체를. 물론 팩토리 메소드도 그 메소드가 새로운 프로덕트가 들어가면 수정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의 패턴이에요. 프로토타입 패턴. 마지막인데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패턴은 객체를 생성할 때 기존 객체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를 가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수정하는. 그래서 C++에서는 복사 생성자가 프로토타입 패턴에 해당되는 거고, 자바에서는 클론 메소드가 프로토타입 패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프로토타입 패턴에서 가장 주의 깊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거죠. shallow copy, deep copy. 객체를 복제할 때 밑에 줄줄이 달려 있으면 얘네들까지 복제를 안 해주면은 두 개를 복제했는데 두 개가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얘를 수정하면 복제된 것까지 수정이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에서는 요 구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shallow copy, deep copy.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은 어떻게 해줘야 돼? deep copy를 해주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고, C++은 복사 생성자는 걸 쓰이고, 자바는 그 자체가 이제 클론이라는 메소드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자체도 하나의 패턴이다. 프로토타입 패턴. 자, 저만 그러나?